경상도. 네, 1979년 10월부터 이듬해인 1980년 5월 16일까지 전국의 주요 대학 학생들이 가두 시위를 하는 등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갔습니다. 그 뜨거운 민주화의 열망처럼 지금부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 좌측에 개양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애국가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학생 대표와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학생 대표의 선도로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헌화와 분양 그리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빈 네 분께서 헌화와 분양을 하시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일어서신 상태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헌화와 분양, 묵념을 참석자 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학생과 농민, 평범한 회사원, 그리고 공무원과 성직자까지 구속되고 희생됐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운 열흘간의 항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김밥과 물을 나눠주는 여성부터 코 흘리게 초등학생까지 모두 하나였던 그날의 뜨거웠던 이야기를 정춘식 5.18 민주유공자 유족 회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제39년 기념식 경과 보고. 국가의 이름으로 진실을 확인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기억해야 할 5.18 민주화운동이 주요 전개과정과 5.18 국가기념일 지정, 5.18 민주유공자 명예보고 주요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권력 찬탈을 위해 비상계엄 전국대회, 국회 봉쇄 및 정치활동 금지 등으로 헌정 질서를 정단시켰습니다. 이날 밤 전국 주요 대학에 계엄군이 파견됐습니다. 계엄군은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광주교학대학교를 점령하며 학교에 남아있던 학생들을 구타하고 연행하였습니다. 18일 오전 10시경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계엄군은 항의 시위를 벌일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시내로 진출하여 계엄군의 잔악상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날 오후 4시 계엄군인 공수부대가 시내에 투입돼 살인적 진압을 벌이며 광주는 아비규환의 도시로 변하였습니다. 이날 계엄군에게 맞는 김경철 씨가 처음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신군물은 계엄군을 매일 침파하여 5월 19일과 20일에는 시내에 도처에서 더욱 잔혹한 진압이 벌어졌습니다. 공수부대의 만행에 공포를 느꼈던 광주 시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하였고, 분노는 공분으로 확대되면서 공수부대와 맞서기 시작하였습니다. 1980년 5월 20일 버스와 택시 200여 대가
차량 시위를 벌이는 등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계엄군은 광주역 앞에서 집단 발포를 자행하여 많은 시민을 살상하였습니다. 5월 21일 다시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은 공수부대의 살인 진압에 대한 정부 사과를 요구하며 평화의 해결을 위해 군 측과 협정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은 오후 1시를 기해 전남도청 옥상 스피커에서 울리는 애국가를 신호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자행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계엄군이 퇴각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광주는 자치 공동체를 유지하며 약탈 한 건 없는 위대한 공동체를 실현하였습니다. 이러한 5.18 민주화운동이 역사적 의의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민주, 인권의 상징으로 인정받아 2011년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1980년 9월 1일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신군부는 끝내 국가 권력을 찬탈하였습니다. 그 후 전두환 정권은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불순자들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모든 진실을 은폐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광주 학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희생시키며 항거하였고 때로는 국가 공권력의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은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민주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 등 광주학살 책임자들에게 국가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적용하고 무기징역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어 정부는 1997년 5월 1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고 국회는 2002년 7월 27일 5.18 민주화 유공자 애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민주화 실현을 위해 함께 투쟁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주화 투쟁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민족민주열사들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들께 이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오늘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넘도록 진상지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해 주신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5.18 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진상조사 결과가 국가의 공식 보고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17일 사단법인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 정춘식. 고맙습니다. VCR 아직 대기. VCR 고.
가능한 것은 그날 그곳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살고 싶다는 아우성이 가득했고 버텨내야 한다는 절박한 몸부림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부신 5월은 그렇게 저절한 아우성과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주는 아직도 살아 숨쉬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그 날 제7공수 특전단은 화려한 육아라는 이름의 제1차 작전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을 무자비한 구타로 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3일일 거예요. 가만히 올라오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죠. 근데 내가 소리가 섰는데 모자로 홀딱 나를 들고 그냥 싹 그렇게 소청 있는 데로 가보더라고. 그래서 막 소청 안으로 막 쫓아갔지. 차가 거기 갔는 줄 알고. 그래서 막 차에서 막 허먹고 던졌고. 그러는데 이게 잡아다 놓고 내가 한 번은 그랬죠. 경실아, 식당 죽으면은 개 죽음을 한단다. 근데 왜 그러냐. 그 못 나게 하려고 그 물에다가 다 집어 이어 그러는데 뭐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또 나가본 거예요. 소통으로. 내가 아파 그래갖고 못 잡은 거예요. 이제 그날 저녁에는. 그렇게 안종필 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참여를 막았고 형제들까지 나서 만류했지만 죽어가는 선배들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만류하는 손을 뿌리치고 도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광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폭도가 될 수 없었고 불의에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광주 시민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행된 탄압으로 광주가 짓밟히고 있다고 호소하고 역사의 심판이 내려질 그날까지 대한민국과 광주를 위해 동참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해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도청으로 나오셔서 해영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는 학생 시민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도청을 끝까지 사수할 것입니다. (5월 27일) 새벽 저는 도청과 광장에 크게 울려 퍼지도록 마지막 새벽 방송을 했습니다.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짧은 추억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새벽에 막 뚝뚝 우덕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배웠더니 쫓아나고 있어. 아, 근데 잤더라고, 나도. 이게 그 아빠 제사가 26일날 저녁인데 새벽에 27일날 새벽에 들어오는 그 제사가 한 날이야. 아이고 그 심정으로 어떻게 말을 하죠. 죽도 먹었던 게 살았대 아주. 그걸 안 했으면 내가 안 아팠으면 응? 너를 그날 저녁에 잡았을 거야. 응? 그 한 해짜리에 응? 못 잡아갖고 너를 이렇게 놓쳐본 거예요.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고 엄마는 날마다 너 생각하고 있어. 나는 위에가 시방 모습으로 한번 꿈에 보였으면 좋겠어. 조기로 잘 있어. 엄마 갈란데 응? 또 올게. 응? 이정님 할머니의 손녀이기도 하고 5.18 희생영령이신 고 안종필의 조카인 20대 청년 직장인 안혜진. 저보다 훨씬 어렸던 17,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삼촌이 도청에서 사망했을 때 큰형이었던 제 아버지는 할머니 대신 그 모질고 힘든 상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동생 시신을 확인해야 했고 쫓기다시피 삼촌을 망월동에 묻어야 했으며 차마 막내 동생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아파서 할머니에게 시신조차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을 두고 평생을 아파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때는 제 나이였을 청년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감내하고 그런 엄청난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광주의 1년은 5월부터 시작해서 5월로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1년 내내 5.18을 이야기하고 1년 내내 5.18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5.18은 애증이고 아픔이고 기억 그 자체입니다. 요즘 저희 할머니는 막내 아들인 삼촌의 기억도 점차 잃어가십니다. 그러면서도 가슴에는 아직도 그날이 한으로 남아서인지 눈물이 많아지셨습니다. 아픔은 기억으로 남고 슬픔은 한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아픈 기억이라 하여 잊기보다는 그 기억들을 다잡아 제 가슴에 간직하려고 합니다. 삼촌을 기억하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그분들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5월 그날 성년이었던 우리 아버지의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제 할머니를 위로하는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 민주화운동 비극의 역사를 딛고 섰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을 모셔서 기념사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어김없이 5월이 왔습니다. 떠난 분들이 못내 그리운 5월이 왔습니다. 살아있는 5월이 왔습니다. 슬픔이 용기로 피어나는 5월이 왔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5월 민주영령제를 기리며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하고 계신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 시민 여러분과 전남 도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꺼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980년 5월 우리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를 보았고, 철저히 고립된 광주를 보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의 마지막 비명소리와 함께 광주의 5월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의식을 남겼습니다. 5월의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같은 시대를 살던 우리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주를 함께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던, 올해 광주를 일찍 알았던 늦게 알았던 상관없이 광주의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 부채의식과 아픔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광주 시민의 외침이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광주 사태로 불리웠던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특별법에 의해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드디어 1997년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12.12 군사 쿠데타부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광주 학살의 주범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매듭을 지어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오를 희망의 오울로 바꿔내는 일입니다.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5.18 이전 유신시대와 50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리 지켜낸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광주로부터 빚진 마음을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갚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부 자체 5.18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성폭행과 투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 행위를 확인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년이 된 오늘 광주는 평범한 삶과 평범한 행복을 꿈꿉니다. 그에 태어나 39번의 5월을 보낸 광주의 아들, 딸들은 중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기도 했을 것이고 부모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진실이 상식이 된 세상에서 광주의 아들, 딸들이 함께 잘 살아가게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는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며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빅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광주의 노력도 눈부십니다. 미래 먹거리로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등을 앞장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도 광주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광주는 국민 안전에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국가안전대진단, 재해 예방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평가에서 광주는 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광주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픔을 겪은 광주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는 광주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5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도청과 5.18 기록관을 운행합니다. 228번은 대구 2.28 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입니다. 대구에서도 518번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구별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 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습니다. 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구 권영진 시장님은 광주 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협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입니다. 오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오월은 희망의 시작,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입니다.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용기와 부끄러움, 어려움과 수치스러움, 분노와 용서가 함께 있습니다. 광주가 짊어진 역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의 5월 광주를 보고 겪은 온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며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5월이 해마다 빛나고 모든 국민에게 미래로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절은 말없이 변하고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네.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 지나온 이야기들을 들려주는가. 구름 따라 멀리 떠나버린 꿈의 날개들이여 지고 다시 피는 것처럼 밤새워 흔들리는 별처럼 너의 손끝을 기억하는데 비가 내린다. 하늘은 고독을 그리고 바다는 눈물을 삼키네. 사랑은 잊혀진 슬픔의 새벽 파도처럼 부서지는가. (1980년 5월) 서슬퍼런 독재 치하에서 숨죽이며 살아왔던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화산처럼 분출됐습니다. 아직도 5.18은 불의와 맞서 정의를 세우고 여전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묵묵히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윤상원 열사의 바람처럼 그 뜨거웠던 마음을 담아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눠 사던 뜨거운 냄새 공지는 담대어
광주 5.18이 위대한 건 시민들이 보여준 놀랄만한 도덕성과 자율성입니다. 희생 속에서도 정의를 앞세웠고 시민과 나라를 우선했습니다. 눈부신 5월 광주에서 빛났던 시민 정신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것이 광주의 정신이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룬 토대입니다.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네 분께서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시겠습니다.